할렐루야. 오늘은 동남아시아 싱가포르를 간단히 나누고 우리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196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그 전에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의 한 주에 싱가포르 주로 있었지만 저번 주에 나눴던 바에 의하면 민족 어떤 그 분열의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의견 차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제 말레이시아 그 한 주에서 이제 나라로 독립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독립이었지만 그 원치 않는 독립이 또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는 그 세계 182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좌측에서 우측까지 가는데 1시간이면 이 나라를 전체를 관통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585만 명, 그러니까 세계 115의 인구의 수를 보유하고 있고 이 나라의 민족들은 중국인이 다수이며 그리고 이곳에 이주한 이주민들이 또 다수로 다민족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라의 수도는 싱가포르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나라인데 싱가포르가 이 나라의 도시입니다. 수도입니다. 정치 체제는 공화제, 단일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 그 총통 할리마 야콥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영어와 말레이어 그 방언이라고 하죠. 이 방언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어와 타밀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그 종교는 불교, 도교, 기독교, 이슬람교 또는 다수의 종교가 있지만 놀라운 것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17% 이상을 갖추고 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나라와 그 대한민국은 1975년 8월에 수교를 맺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6시간 30분 그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 아주 작은 섬 나라이죠. 그래서 이 그 서말레이시아와 그 싱가포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조호르 해협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의 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이 다리로 인해서 이들이 필요한 물자를 말레이시아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의 도심 파노라마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강국이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그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할 당시에는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절망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한 주로 있을 때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것들을 어떤 그 제공받는 입장이었다면 독립을 하고 나서는 정말 작은 독도처럼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어떻게 이제 성장하게 되었는지는 차차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종교 구성은 불교가 33%입니다. 이 나라에 그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종교 그 민족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은 중국인입니다. 화교인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이 화교인들의 어떤 역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포르투갈, 영국의 또는 스페인의 식민지에 있던 많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그 식민지화된 곳을 도시화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가장 인구가 많았던 중국과 인도가 적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인과 인도인들이 이 다수에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섬나라에 이주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이주민이 아닌 그곳에 어떠한 경제력인 근간이 되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화교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많은 동남아시아의 어떤 어려운 선교지에서 사실은 그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헌신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교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들이 그곳에 경제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봅니다. 그들이 갖게 된 그 경제권으로 인해서 이들이 그 많은 곳에 그 선교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곳에 많은 이제 헌신하는 그 손길들로 지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이라고 하면 뭐든지 뭐 약탈하고 뺏는 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어떤 사업과 정책적인 문제일 뿐이지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종교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민족들이 있으니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종교 간, 민족 간의 이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성은 존중하되 제약적 종교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국가화합 유지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인정하겠다. 그걸로 인해서 분열이 없게 하기 위한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종교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은 특정 종교의 신앙을 전파하면 안 됩니다. 종교적 신앙을 가장해 정치적 주장이나 특정 정당을 선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어떤 것이 유행하냐면 SNS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미디어를 이용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의견을 내거나 표출을 시키는데 그것의 근간이 종교적인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종교적인 것을 내세웠을 때 그것을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서 강제 독립을 하게 된 계기도 결국은 말레이인과 중국인 간의 분쟁이 심하게 일어났고 그것을 막지를 못한 그 싱가포르 주에 있는 그 총리의 어떤 책임을 물어서 결국은 강제 독립을 시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이 민족적인 분열의 사태를 간과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가장 주의 깊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법으로 제정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 나라에서는 크게 뭐 말레이시아나 뭐 다른 인도네시아에서 보이는 것 같은 큰 뭐 민족적 분열은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이제 강제 독립을 하게 된 계기가 그 민족적 그 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집단 사이에 증오, 적대적 감정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는 출판물을 인쇄하거나 편집하거나 배급을 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선교 활동은 하지 마라. 너희의 종교는 인정하겠다. 그러나 선교 활동은 하지 말라. 최근에는 어떤 법까지 지금 나오고 있냐면 일부 개정된 사항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인정을 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성소수자에 대해서 특정의 어떤 종교 집단이 그들을 탄압해서 안 된다. 그들에게 어떤 의견을 표출해서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는 아까 나눠드렸죠. 독립을 하게 된 계기가 결국은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게 정치적인 요인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타의적으로 독립을 할 수밖에 없었죠. 싱가포르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며 또 그 나라가 사실상 많은 그 경작을 할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낮은 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습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사실상 많은 어떤 생산물을 낸다거나 아니면은 또한 어떠한 그 자원이 많아서 자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강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현재도 서말레이시아에서 물을 사서 먹고 또 그곳에서 어떤 식료품을 구입한다든지 많은 것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이 독립을 했던 요인도 이런 민족주의와 인종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그냥 분리를 시킨 것이지만 이 싱가포르가 위치하고 있는 지형적 그 위치를 보면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 그 사이에 작은
제주도보다 좀 작은 섬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적인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 독립된 사유가 무엇이었는가? 앞서 나눠드렸습니다. 민족적 갈등이 심했죠.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인을 위한 그 부미푸트라 정책을 강하게 썼었죠.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이제 싱가포르 주의 리칸유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화교인에게도 부미푸트라와 같은 공평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에 말레이시아의 그 정부와 대립 관계가 있으니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요인이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리가 되었고, 그리고 분리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초대 총리 라만의 생각은 어땠는가? 부미푸트라 정책을 환영을 했죠. 그리고 그 정책을 도용을 하려고 했는데 리카누가 너무 반대를 하니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싱가포르의 어떤 경제적인 발전이나 어떤 국가의 기반 시설이 되는 근대화의 어떤 그 기초의 질서는 사실은 리카누의 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긴 거죠. 그를 구속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를 없앨까라는 고민도 했고, 아니면 싱가포르를 자체적으로 독립을 할 것인가의 고민에서 결국은 싱가포르를 독립을 하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분리 독립 후 아까 나눠드렸죠. 그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서 거의 붙어있는 지형적 그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인프라도 많이 부족했고 특히 식수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물을 사서 먹습니다. 어떻게 사서 먹냐면 서말레이시아에 있는 서말레이 반도에서 물을 사서, 그러니까 화물차가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들은 거의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의존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협소한 땅인데 농작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어떠한 농작물을 생산하는 그 생산율은 3%,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영국 식민지에 있었죠. 그전에는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의 어떤 식민지화를 거치면서 그리고 일본의 어떤 그 식민지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 나라에 어떤 크게 장악을 했던 것은 영국의 군사 기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왜 이 나라를 식민지화 했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면 영국은 이 나라를 중국과 일본의 어떤 무역적 요충지라고 봤지만 결국은 영국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 기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곳에 기지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독립 후에는 철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 영국군이 철수가 되니 이 나라는 더욱더 궁핍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시 상황이 되었을 때는 나라를 포섭하기 위해서는 군사 기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은 남중국해, 필리핀 해역, 그쪽 오세아니아에 있는 많은 섬나라들의 어떤 무인도가 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다가 이렇게 군사 기지와 도로를 깐다든지 아니면 비행기가 뜨고 나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함으로 인해서 계속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은 좀 약탈이나 좀 침탈의 어떤 행위가 사실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그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강국이 되었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관을 들였습니다. 차관을 들여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나라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외국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화되고 그것 이제 글로벌 기업화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니까 그 나라들이 와서 이곳에 어떤 허브 지역, 어떤 요충지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의 어떤 요충지를 사용했는데, 그런데 이 나라가 그 나라들의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홍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결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똑똑한 나라였다. 그래서 정말 면적은 작은데 정말 뭐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어떤 대륙들을 보면 정말 그 땅콩만한 나라인데 이 땅콩만한 나라가 이만큼의 어떤 경제 강국을 이뤘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힘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나라의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제 조사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나눠야 될까라는 것도 이제 들여다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작은 나라들이 부강하게 된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복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도 보면 그들이 빈민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도약하는 데서는 그들이 어떤 공산주의 체제에서 어떤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면서 나라의 문을 열었을 때 그 나라의 어떤 시장 경제 체제가 바뀌었을 때 무엇이 들어갔냐면 그 나라의 어떤 사업이 들어갔지만 경제 발전이 되는 사업이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는 사업을 하는 복음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세계 기도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결과적으로는 문을 열었을 때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들어가서 그 나라의 인프라 시설이 구축되고 그 다음에 어떤 도시화가 되면서 그리고 그런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기독교 학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도하는 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곳들이 구축되니까 이 나라들이 이제 번영을 이루게 된 이제 축복받는 나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싱가포르는 아시아 3대 금융 허브, 아시아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관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나라는 그 저번 주에도 이제 나눠드렸습니다. 영토와 영의 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이 부족한 싱가포르와 또 자원이 풍부한 말레이시아 그 해협에 그 자원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일본도 특히 뭐 다른 필리핀 해협도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밑에 있는 이어도 그 섬 하나로 지금 중국과 일본이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침탈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이어도를 주장을 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들여다보면 그 자국의 어떤 주권을 그 주장했던 그 대통령들의 어떤 업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도라는 섬은 물이 들어가고 나감에 따라서 그 암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눈앞에 드러났다가 아니면 물속에 잠기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일본은 이미 그 물밑 작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정지되는 것 같지만 그곳에 어떤 가스를 축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연구한다라는 그 기지 단계는 지금 설치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대한민국도 이런 영해에 분쟁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물싸움과 철도 사업에 어떤 면도 있다. 이 나라는 아무래도 그 작은 섬나라로 있으니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가 화가 나면 물을 안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물이 필요한 싱가포르는 아무래도 갈급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이 나라와 말레이시아가 어떤 철도 사업을 구축하고 있는데 또 말레이시아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이렇게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진짜 싱가포르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있긴 하지만 독립된 것도 어쩔 수 없이 독립하고 또 그 나라가 경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식수 부족이나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말레이시아에서 공급을 받다 보니까 또 이런 또 말레이시아의 어떤 좀 일방적인 행위가 있는 것도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나라가 공군력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공군력이 이제 우수한 싱가포르가 이제 말레이시아 그 영공이나 이런 데 이제 침범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크게 이제 법에 어떤 저촉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국제화 이슈화 되는 거에는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레펄스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레펄스 대학
레펄스 호텔, 레펄스 공원, 이 레펄스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또 한번 보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영국 식민지화 되었을 때, 일 중에 하나입니다. 레펄스라는 이 사람은 대영 제국을 건설하는데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이 싱가포르를 항구 도시화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 나눴듯이 영국에서 이 도시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면 후방 군사 기지화하기 위해서, 또 중국과 일본 진출을 위한 무역 포스트화하기 위해서 이곳을 이제 장악을 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가 또 법하는 이제 어떠한 이 싱가포르의 어떤 그 법을 또 개정하는데 큰 역할도 합니다. 1823년에 싱가포르는 자유항, 이곳의 무역은 모든 나라의 선박에 대하여 동일하고 동등하게 개방이 된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어떤 제한 없이 이곳에 와서 무역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그가 했던 것은 학교를 많이 건설했죠. 그래서 뭐 레펄스 대학, 레펄스 학교들이 많은 이유도 그가 이 싱가포르 했던 업적이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학교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통해서 많은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그 길러지고, 그들이 이제 영어도 좀 유창하게 하면서 좀 똑똑하게 좀 이렇게 좀 필요한 인재로서 양성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도박과 마약과 노예 제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그 루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이나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페이퍼 컴퍼니들이 많죠. 보이지 않는 어떤 탈세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탈세,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늘 그 나라에 유치하는 나라들을 항상 이렇게 법으로 규제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엑소시드 뭐 이렇게 엑소시트 해가지고 뭐 홍콩, 지금도 뭐 중국 안에서 지금 이번에 뭐 상하이 뭐 이렇게 코로나 걸려서 계속 폐쇄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탈이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탈이탈하는 사람들 대부분 누구냐?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자들은 힘없고 돈 없는 그런 민족의 어떤 약한 자들이 그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땅들은 반드시 영혼 구원의 그 진짜 부흥의 새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배경이 있습니다.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홍콩이나 이 싱가포르이 그런 역할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어두운 돈들이 이곳을 통해서 세탁화돼서 돈이 이제 그 어떤 이제 세금을 내지 않고도 큰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항아리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항아리가 계속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두운 항아리 역할을 하니까 점차적으로 이곳에서 이것을 이런 업무들이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자꾸 법을 강제하고 규제합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 차익이나 규제 유리한 국가들을 선호하는 이런 금융 서비스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는데 이제 법을 강제를 했죠. 어떤 거냐?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너희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와. 라이센스를 갖고 와. 라이센스를 갖고 오면 너희가 이 나라에서 금융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루나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가상 화폐나 또는 이제 금융 서비스 사업을 할 때는 더욱더 투명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곳이 어떤 그 더러운 돈의 어떤 세탁의 어떤 용도가 아니라 깨끗한 어떤 금융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국가적인 정책도 사실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이제 들여다 볼 때에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방향을 보면 깨끗한 어떤 시스템으로 가느냐, 아니면 어둡고 좀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느냐를 보면 이 나라의 어떤 영적인 기류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떠한 이제 분쟁이 생기거나 이런 사건들이 많으면 이곳에서 그 국제 중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법이 있을 때 미국에서 어떤 강한 법에 저촉을 받지 않으려고 아니면 어떠한 나라에서 어떤 이렇게 그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재판이나 어떤 민사 소송이나 아니면 이렇게 법에 저촉받는 것들을 재판을 받을 때 이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국제 중재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도시화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싱가포르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홍콩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홍콩은 어떠한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정책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싱가포르이 지금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챔버스라고 하는 세계 최초 통합 대제 분쟁 해결 복합단지가 형성됐는데 이것이 정부 주도의 어떤 국제 중재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진행과 중립적 판정부와 효과적 체계. 그래서 이곳에서는 싱가포르의 어떤 말레이인이나 어떤 중국인이 이곳에서 어떤 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 판사에 의해서 재판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분쟁이 겪고 있는 어떤 사업주들이 기업들이 이곳에서 어떤 그 중재 어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지금 몰리고 있는 것도 현실인가 많이 좀 똑똑한 나라입니다. 자, 그럼 이 나라는 어떤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 나라는 사회복지 제도가 탄탄합니다. 산재와 노령과 장애 및 배우자 사망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2억 5천 정도의 어떤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는 배우자가 어떤 그 자리에 없을 때 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라에서 정책성으로 이제 그 수당을 지급하고 또 국민 모두가 값싼 병원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레이시아나 뭐 브루나이나 어떤 말레이인을 위한 정책을 쓰는 나라들은 말레이인을 위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소수 민족들은 그 나라의 어떤 그 제도를 혜택을 못 받죠. 그래서 늘 그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는 그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공평한 잣대로 국민 모두 값싼 병원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이 나라는 국민 통합 의식을 중점화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다민족, 다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통합을 해서 분쟁이 없는 나라로 그러니까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않겠다. 보십시오. 미얀마 지금 민족적 분열로 인해서 지금 1년이 넘도록 그 나라 겪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라가 후퇴를 하고 있죠.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것을 보면 손해가 막급함에도 지금 계속 분쟁을 멈추지 않고 있죠. 근데 미얀마의 특성상 그 나라는 민족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늘 다른 그 외부의 어떠한 그 세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화합을 이루었지 자체적으로 화합을 이룬 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연하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자체적으로 화합을 이룰 수 없다. 이 지금 미얀마의 어떤 민족 분열 사태가 종식되려면 서방의 어떤 세력이 개입할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이제 찾아봤어요. 역사를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미얀마의 역사에서는 외국에 있는 세력이 개입을 해야 그 나라의 어떤 상황이 종식되는 역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이제 그 싱가포르에 다시 돌아와서 싱가포르는 이중 언어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국 이상 언어를 쓰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그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상당히 유능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 이 유능한 인재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똑똑한 민족들이 복음을 들고 많은 곳에서 일을 한다면 그 복음의 씨앗들이 더 많이 뿌려지게 된다라는 그런 정말 은혜로운 일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나라는 학습 능력에 따른 언어 교육을 수준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는 좀 어떤 그 획일화된 교육을 쓰고 있다면 이 나라는 학습 능력에 따른 언어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으로 유학 가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갈 수 있는 나라들이 이런 나라인 거죠. 그리고 이 나라는 초등 교육이 무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가 얼마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한 이게 민족 분열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이 작은 나라이지만 이렇게 세계 경제,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경제 강국을 이뤘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의 각 기관에 정말 의로운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많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종교인을 가진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가리워진 영들이 제거가 되고 그들이 참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헌신하는 민족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위치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떤 아시아와 어떠한 유럽이나 또는 다른 나라들을 이어져 갈 때에 어떤 작은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다른 민족들이 왔을 때 이곳에서 어떤 번역을 누리면서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르심, 이 땅의 부르심대로, 민족의 부르심대로, 다른 세대의 부르심대로 이 나라들이 정말 번역을 이루고 그들이 종교를 변형돼서 그들이 정말 참 믿음,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는 정결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금융적인 어두운 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그것을 더욱더 뚜렷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 나라의 어떠한 땅도 정결케 되고 또한 이 나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각 기관들이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정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종교의 변혁이 일어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곳에서 어떠한 민족이 종교를 가지고 이 땅을 밟더라도 이 땅의 복음의 씨앗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변혁을 시켜서 바꿔서 그들이 그 땅을 밟고 나갔을 때, 다른 나라로 갔을 때는 복음의 씨앗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야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라 하며 이 성령의 새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다민족 국가들이 형성된 싱가포르에 이때처럼 성령의 강한 불이 이 민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